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든지 또는 확정적으로 존속하는 것은 붙일 수 없습니다. 이를 조건에 취하지 않다고 하고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런 것을 다른 말로 조건에 취하지 않다라고도 합니다.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하지 않고 예로서 혼인, 입양, 파양 조건을 붙일 수 없죠. 10억 가져오는 조건으로 결혼하자라든지 또는 입양하면서 효도 조건 입양 이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음수표는 조건 못 붙여도 기한을 붙일 수 있습니다. 어음수표는 조건 못 붙여도 기한을 붙일 수 있다는 거. 한 달짜리 어음, 요즘 어음 보기 어렵죠? 한 달짜리 어음, 두 달짜리 어음 기한을 붙일 수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단독행위 조건을 붙이면 못해. 왜냐하면 단독행위 조건을 붙이면요 상대방이 불려서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동의한다든지 두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 채무의 면제 예외 중 중요합니다. 채무를 면해주면서 유언을 정의하면서 조건을 붙이는 것은 괜찮다. 단독행위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죠. 채무를 면제해주면서 유언을 정의하면서 조건을 붙이는 것은 괜찮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어음보증은 조건 붙일 수 있어. 우리가 상법을 안 배웠지만 조건부 어음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부 어음보증. 어음보증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굉장히 복잡하죠. 어음보증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 의제 간주한다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죠. 이것은 민법 조문이 그대로 나오기도 하죠. 조건이 성취와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이 무슨 이죠? 신의에 반한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반신이라는 것은 신의에 반한다. 신의에 반해.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이해가 간단한데 여기 불이익과 이익을 동그라미 쳤죠.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 시험에 제가 도전을 했는데요. 친구가 저를 약간 깔보면서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 거라고 했습니다.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0월 달에 가서 정말 전국 모의고사 몇 등 안에 들면서요. 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붙지 못하도록 전날 10월 30날 살살 꼬여내서 맥주 한잔 하자. 그래서 술이 만고땡이가 돼가지고 시험을 못 치렀습니다. 나쁘죠? 그런 경우 예인데 보시겠습니다. 자, 조건 성취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 내가 합격하면 차를 사주기로 했어요. 그 친구가 신의 성질에 반해요. 성취 방해, 합격을 방해했습니다. 떨어지도록 했어. 그런 경우는 나는 떨어져도 성취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떨어졌다라면서 차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되었고요. 반대로 조건 성취 이익을 받을 당사자. 합격하면 차를 받기로 했죠. 내가 합격하면 차를 받기로 했는데 합격할 자신이 없으니까 컨닝으로 합격했다. 이 경우는 자 조건 성취를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질에 반해 조건을 성취했다. 그러면 내가 컨닝으로 합격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불합격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 되겠어요. 중요하죠. 그래서 불이익과 이익이 대꾸가 되기 때문에 불이익은 술 먹여 떨어뜨린 거, 이익은 컨닝 합격한 거 보시면 간단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민법 조문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불이익과 이익이 대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조건 성취 방해는 고유가치를 불문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합격하지 못하도록 떨어지도록 방해하는 것은 고의가 됐든 실수가 됐든 묻지 않는다는 거. 조건 성취 방해는 고유가치를 묻지 않아. 그러나 이미 배운 적이 있죠. 사기강박 고의한다는 거 중요하죠. 고의사기, 고의강박은 있어도 실수사기, 실수강박 없다고 했죠. 사기강박은 고의사기, 고의강박만 말하지 과실사기, 과실강박 있을 수 없다. 기억나시나요? 반드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법률행위는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기대권입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 거야. 기대가 생겼죠? 치명하면 안 되겠죠?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 거야. 물론 합격하면 100이고 떨어지면 0이죠. 기대가 생겼습니다. 기대권은 재산권이죠. 따라서 보세요. 조건이 붙어있는 권리는 조건 성립 미정 합격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동안에도 돈 받고 팔 수 있고 죽으면 상속되고 보존담보 중요합니다. 몇 번 나왔죠? 2번이. 조건이 붙어있는 권리는 이미 성립한 권리로서 성취 여부는 아직 모르겠죠. 그러나 가능성이 0에서 100까지 있습니다. 떨어지면 0이고 붙으면 100인데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주겠다. 이런 권리가
조건 권리로서 기대권인데 기대권은 0 아니면 100이지만 그러나 아직 모르지 가능성을 합격할 확률이 크면 100에 가깝고요. 떨어질 확률이 크면 0에 가깝겠지만 모르죠. 조건부 권리는 기대권으로서 재산권으로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제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교적 시험에 잘 나왔던 지문입니다. 조건부 권리는 기대권으로서 재산권에 따라서 조건 성취 미정, 합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중요한 지문이 되겠고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온 지문입니다. 조건의 성부가 확정된 이후에는 정지요건 효력 발생 해제 소멸이고요. 아까 배웠죠? 확정 이후에는 정지 발생 해제 소멸이고 조건 형취 효력은 성취시에 발생하고 다시 말해 불소급이고요. 다만 특약으로 소급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고요. 조건 성취는 불소급이다. 그때부터 효력 발생하되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조건의 효력을 소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어렵지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한 아직 안 배웠죠? 바로 배우지만요. 조건 기한의 소급 여부는 둘 다 불소급입니다. 조건 성취 불소급, 기한 도래 불소급. 그러나 조건만큼 특약으로 소급 가능하다. 기한은 절대 소급 불가. 기한은 소급표를 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 조건 성취 불소급, 기한 도래 불소급, 조건만큼은 특약으로 소급 가능, 기한은 절대 소급 불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파트 속까지요. 조건 성취 불소급, 기한 도래 불소급, 조건만큼은 특약으로 소급 가능, 기한은 절대 소급 불가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판례 몇 가지 보시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이게 입증책임 문제인데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 성취 시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요건보다 붙어있다. 정지요건이 그런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사실은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의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복잡하죠? 정지요건이 붙어있어. 그건 효력을 막는 거야. 따라서 효력을 다투는 자의 입증책임이 있는데 입증책임이 한 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고 비교적 어려워요. 입증책임을 지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정리했어요.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효력 발생 주장자,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은 효과 발생을 막으려는 자, 외우시기 바랍니다. 조건 성취는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은 효력 발생을 막으려는 자의 입증책임이 있다는 거. 성취는 효력 발생 주장자, 그리고 불성취는 막으려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판례에 속하고요. 이거 입증책임 중요합니다. 외워야 돼요. 우리가 돈을 빌려줘서 차용증, 갚아서 영수증이 있어야 입증이 되죠. 그거 똑같습니다. 이거는 2번은 뭐 많이 나오는 판례죠.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했대요.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무효로 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했는데 계약 당사자가 부도하는 이후에 상대방에게 합의 서상책임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면 이것은 결국 합의 내용이 불이행된다라는 조건의 성질이 뭔데요? 뭐 읽어보시면 별거 아니고요.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어. 그러면 무효로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약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계약 당사자가 부도가 난 이후에 상대방에게 합의 서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면 합의 내용이 불이행 때에 해당한다. 3번도 많이 나오죠. 약혼임을 주고받는 것은 혼인이 안 되면 뺏는 증이래. 해제가 소멸이니까 혼인이 안 되면 뺏는 증이기 때문에 일단 혼인이 성립하면 혼인이 해소, 이혼한다 하더라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유명한 판례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예물을 줘놓고 아들 부부가 살다 이혼했습니다. 근데 산 기간이 짧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예물 돌려달라고 했다가 패소한 사건이죠. 우리 공부하실 때는 약혼임을 줘놓고 파혼하면 돌려주고 이혼하면 갖는다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 갑자기 얘기가 나온 것은 해제 조건 때문에 그런 거죠. 약혼임을 주고받아 혼인이 안 되면 뺏는 증여다. 따라서 일단 혼인이 성립했으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좀 어렵지만 외우실 때는 약혼임을 줬는데 파혼하면 돌려주고 이혼하면 돌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준 약혼임으로 혼인이 성립되었다면 돌려줄 필요가 없다. 뭐해도 이혼해도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기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